매출 늘고 단기 수익이 늘어나는지를 확인하고 매출이 준다든지 단기 수익이 줄면은 매수하는 걸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실수를 안 하죠. 네. 그래서 공매도는 사실은 주가에 영향을 안 줍니다. 자꾸 개인들은 공매도 이렇게 하는데 공매도도 또 장점은 또 거품을 이렇게 제거해 주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배터리 2차 전지 셀 업체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 부품주보다는 저는 셀 업체를 좋게 보는데, 왜냐하면은 제가 볼 때는 옛날에는 뭐 마찬가지고 어떤 중소형 뭐 큰 회사라 하지만은 이렇게 자기들이 완성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은 주가가 그게 하락도 잘 안 오고 크게 상승도 안 하지만 안정적으로 주가가 움직입니다. 네. 그런 부품 납품하는 입장에서는 매출이 많이 늘어났다가도 또 장기적으로 매출이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주봉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 주봉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장기적으로는 올 하반기 아니면 내년 초 이렇게 여기를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고 이렇게 위로 간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이 종목도 뭐 밀리면은 추가 매수, 또 보유자들은 그냥 장기적으로 가져간다. 자, 그러면은 이 종목도 앞에 고점을 넘어가는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종목. 그러니까 막 2차 전지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양극재 쪽에서 예. 이게 약간 슈퍼을 같은 느낌으로 예. 그 배터리 셀 업체랑 협상력에 있어서 양극재 쪽이 좀 유리하다 하는데 예. 그런 게 좀 있더라도 예. 지금 현재 시점에서 셀이 좀 좋다고 보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지금은 롯데 대기업대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납품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약간 저쪽이 뭐 기술력이 있고 또 경쟁이 있을 때는 이렇게 단가도 잘 쳐주고 하지만은 네. 장기적으로서는 또 자기들 또 이렇게 부품에서 다른 회사를 만들 수도 있고 네. 다른 또 경쟁업체를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납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가압을 입장에서 회사가 좋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LG 에너지 솔루션은 또 LG 화학이 또 있잖아요. 예. LG 화학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요즘에 LG 화학이 좀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양극재 주식 이렇게 좀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화학 업종 자체가 또 보면은 항상 사이클을 많이 그리잖아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공부를 해보니까 화학 업종 분석이 잘 안 됩니다. 어떤 데는 기름값 오르고 뭐 어떻게 하고 또 중국의 경기에 따라서 이 종목이 어떤 경우 나눠지는 섹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LG 화학 같은 경우도 사이클을 많이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는 회사입니다. 네. 자, 그렇지만 현재 이렇게 차트상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좀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지지받고 위로 가지 않겠나. 이것도 역시 한번 매출 같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걸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고 매출이 지금 작년에 50조, 올해 63조, 그죠? 그리고 단기 수익은 작년에 2조 1천, 올해 2조 8천억, 이제 1분기 6천억의 수익 났잖아요. 네. 그럼 현재 실적은 계속 턴되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현재 요 부분에 사면은 하반기 때 위로 가지 않겠나. 실적은 작년보다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 화면을 꼭 보고 내가 보유 종목, 그 다음에 사고 싶은 종목을 딱 확인해야 됩니다. 매출 늘고 단기 수익이 늘어나는지를 확인하고 매출이 그만 매출이 준다든지 단기 수익이 줄면은 매수하는 걸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실수를 안 하죠. 네.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우리 개인 투자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대행주 같은 경우는 보통 리포터가 분기별로 계속 나오기도 하고 각 증권사마다 리포터가 좀 이렇게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걸 잘 참고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차트, 수급, 실적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매매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현재 이 종목도 역시 매출이 작년에 20조, 올해 약 24조, 그리고 작년에 단기 수익이 2조, 올해 추정치는 이제 2조 1천억, 1분기에 5천억, 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 종목은 지금 현재 그만하고, 실적이 그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종목은 좀 아직 이런 종목 굳이 뭐, 보유자 같은 거 가지고 있고 매수할 필요가 없죠. 이런 종목. 그래요. 네, 이런 종목 굳이 현재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뭐 특별히 이렇게 좋게 늘어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만한 거죠. 그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서 봤을 때 매출도 늘어나고 이렇게 단기 수익도 많이 늘어난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 종목은 위아래, 지수에 따라서 위아래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종목 매수하기가 좀 쉽죠.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포스코 홀딩스. 이 포스코 홀딩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차트는 이렇게 이제 주봉은 이렇게 오르고, 자, 많이 올라온 이유는 배터리 자회사를 많이 가야 했습니다. 2차 전지,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영향이 좀 많이 받아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올 때 거의 개인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좀 특징이 그렇습니다. 현재 기관 외국인들 그렇게 보면은 외국인들은 네. 엄청 파네요. 그렇게 6개월 보면은 기관 외국인 많이 팔았죠. 그다음 또 3개월도 이렇게 팔고 개인만 지금 한 900만 원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한 달 이렇게 보면은 개인들이 사고, 그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이렇게 기관이 좀 들어왔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까지는 개인들이 이렇게, 즉 2차 전지 이제 이렇게 부품주를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반영을 해서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와서는 이제 기관들이 사주잖아요. 네. 자, 기관들도 보니까 2차 전지 자회사들이 진짜 괜찮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요때 올라올 때 보면은 뭐 포스코, 푸츠엠 사고 몇 개 종목 있잖아요. 네. 엄청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맞아요. 자,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서 이 앞에 고점이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 실적을 보면은, 자, 여기 화면을 보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항상 이 화면을 보고 판단하고 매수하고 손절하고 항상 이걸 꼭 봐야 됩니다. 네. 그 매출은 보면은 작년에 보면 84조, 올해 83조. 그렇죠.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작년에 3조 5천억, 올해 3조 4천억. 네. 그게 실적은 좀 이렇게 그만그만 하잖아요. 네. 그러나 2차 이제 자회사 쪽에서 워낙 시총이 많이 크고 그쪽에서 또 순이익이 많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하면은 저는 위로 갈 거다. 이게 위를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실적은 그만그만 자회사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뭐 요 부분에 한 매수도 괜찮지 않나. 보유자들은 좀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또 혹시 약간 눌러줄 때는 매수해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가총액 10개 기업들을 분석을 해주셨는데, 보니까 뭐 삼성 SDI 정도 빼면은 다른 거는 길게 보면은 예. 나름 괜찮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 하반기나 뭐 내년까지 좀 봤을 때 장기 좀 우상향할 수 있는 차트가 그려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을까요? 예. 하반기까지 좀 이렇게 사볼 수 있는 섹터는 제가 자동차, 네. 기아, 현대차, 자동차, 또 부품주, 네. 그다음에 조선주. 네. 조선주가 실적에 지금 현재 턴되기 때문에 조선주, 그다음에 자, LG전자도 저는 좋게 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LG전자. 네. LG전자는 회사가 좀 달라진 것이 옛날에 항상 또 손실, 적자가 누적됐던 이렇게 스마트폰을 접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회사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전장, 가전도 하지만은 자동차, 전장 쪽에 매출이 많이 일어났고 앞으로 거기서 엄청나게 발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현재 주봉은, 일봉은 이렇지만은 주봉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를 향해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동차 전장 쪽에서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거기서 실적이 좋게 나오기 때문에 보유자들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네. 한 단계 이렇게 위로 가지 않겠나. 그리고 위에 물리다 하더라도 보유, 또 수익 나는 분도 보유. 혹시 뭐 약간 이렇게 좀 눌러줄 때 추가 매수해도 신규로 매수해도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는 종목이고. 그리고 현재 이제 2,580 지수가 네. 자, 이 정도에서는 저는 코덱스 레버리지도 좀 좋게 본다. 코덱스 레버리지도 지금 오히려 찬스지 않겠나. 그래서 매수도 괜찮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몇 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가지고 그냥 2,900까지. 자, 왜 이 종목이 좋게 보냐 하면은 항상 6월달 되면은 MSCI 지수에 편입이 되고 안 되고 맨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가 되잖아요. 네. 종목은 항상 편입이 됐다 안 됐다 이렇게 하는 경우 있는데 우리나라 지수가 편입이 되면은 확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저번에도 내가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8% 정도 됩니다. 원래 그러면은 외국계 큰 펀드 자금이 약 우리나라에도 8% 들어와야 되는데 MSCI 지수 편입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3%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 MSCI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 공매도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불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환율을 24시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이제 만족한다면 내년에는 MSCI 지수에 편입되지 않겠나. 그리고 요번에 6월 달에 이제 불발되면서 그래도 한국에서 정부에서 좀 신경 써서 하니까 좀 좋은 멘트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편입된다면은 학자들마다 이제 의견은 다른데 지수가 한 4천에서 한 5천 정도 간다는. 왜냐하면 5%가 자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럼 모든 종목에서 우량주 같은 경우는 한 단계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2배 되는 거네요. 예. 그래서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종합지수가 2천, 3천, 2천, 3천 이렇게 매번 왔다 갔다 했잖아요. 네. 결국 돌파가 안 오는 이유는 그런 자금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한 3년 전부터 좀 본격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또 올해도 추진하고 내년에는 좀 이렇게 신경 써서 추진하지 않겠나. 그러면은 내년 아니면 후내년 정도는 이렇게 편입되면은 자금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는 진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많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혹시 이제 그런 이야기 된다면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만약 공매도가 풀리면 네. 진짜 그 코스닥에 있는 조그만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네. 버틸 수 있을까요? 아니 이제 공매도는 장단점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많은 미국에서 어떤 학자들 또 이렇게 연구를 해봤는데 공매도를 눌러가지고 주가가 절대로 공매도 했다 해서 상승할 것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락할 것도 하락하는 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그렇게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테슬라 같은 경우도 아무리 공매도 눌러도 가잖아요. 네. 그리고 섹터리온 같은 경우도 옛날에 공매도 세력하고 몇 번 붙어가지고 다 공매도 세력이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는 사실은 주가에 영향을 안 줍니다. 예, 주가에 영향 안 주니까 자꾸 개인들은 공매도 이렇게 하는데 공매도도 또 장점은 또 거품을 이렇게 제거해 주잖아요. 만약 하나 공매도가 있었다면은 우리가 바이오 중에서 종목에서 10배 이렇게 5배 올라온 종목 많잖아요. 거기에 물린 사람들 개인들 너무 많잖아요. 테마주에 지금 물리가지고 50%, 80% 손실 난 종목 많잖아요. 만약 공매도가 있었다면은 그런 종목 절대 없죠. 그렇죠. 바로 누르니까 그렇게 바이오주에서 10배, 5배 오른 종목 없습니다. 신라젠 이런 건 나타나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신라젠 15만 원 산 피해는 개인이 다 이렇게 우리가 안고 가잖아요. 그래서 공매도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기 때문에 좀 공부해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꼭 공매도 안 하더라도 위치만 알아도 내가 그 자리에 안 사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매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공매도도 한번 공부해보면 된다. 제가 실제 매수 매도 기법에 좀 자세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면은 실제 매수할 때 도움이 됩니다. 예.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요즘에 그래도 또 관심 갖는 게 2차 전지니까요. 예. 2차 전지 한번 주요 기업들에 대한 차트 분석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2차 전지는 개인들이 제일 관심 종목이잖아요. 네. 그리고 막상 그렇게 조사해본 거 보니까 50% 정도는 2차 전지를 다 가지고 있답니다. 이게 투자자들 반응가 있다는 거죠. 와.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종목이잖아요. 그죠? 어. 그리고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좀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제일 지금 현재 2차 전지는 중요한 종목이 에코프로입니다. 네. 우리가 어떤 종목에서 어떤 섹터에서 항상 대장 어떤 종목이 움직임에 따라서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또 하락하는 게 있고 다른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농화성, 뭐 DCC, 스틸 이런 종목은 사실은 2차 전지로 편입되어 있지만은 2차 종목이 하지만은 큰 영향을 안 줍니다. 네. 딱 지금은 에코프로 이 종목이 위로 가나 아래로 가나 따라서 2차 전지가 만약에 에코프로가 앞에 고점을 이렇게 넘어간다면은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단계 상승할 수 있고 만약 여기서 고점을 못 넘어가면은 다시 2차 전지는 일단 단기간에 조정을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3개월 후, 6개월 후에는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여기를 못 넘어간다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계속 죽으면서 여기를 못 넘어간다면은 전반적으로 2차 전지는 앞에 고점을 안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2차 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없는 사람, 네. 또 어떤 사람 물린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2차 전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에코프로를 보면서 이렇게 현재 추가 매수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위로 가나 아래 가나 따라서 좀 이렇게 대응을 하고 2차 전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분들은 이 종목을 보면서 만약에 이 종목이 이렇게 위로 넘어간다면은 그것도 바로 넘어가면 안 되고 좀 서서히 이렇게 넘어간다면은 2차 전지도
매수해보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보여주고 2차 전지가 너무 이렇게 또 무늬만 2차 전지가 많습니다. 네. 실제 공장 짓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있지만은 또 진짜 언제 질지도 모르고 또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만큼은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런 종목 장기로 가져갈 생각은 안 됩니다. 이제 실적이 뒷받침 되는 종목 위주로만 매매를 하는 게 맞고 그런 종목은 좀 이렇게 짧게 대응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꼭 또 특히 자회사가 뭐 2차 전지 한다는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좀 이 종목을 내가 어떤 종목을 2차 전지가 이게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보고 매매하는 게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면은. 자, 그렇다면은 매수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현재 이렇게 위로 넘어가는지 확인해보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BM은 이렇게 가다가 지금 이렇게 거래가 이렇게 죽잖아요. 네. 약간 이렇게 행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LNF도 현재 이 종목도 대표적인 회사라는 거죠. 약간 이렇게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2차 전지는 좀 매수자들은, 보유자들은 좀 관망하고 있고, 또 전체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좀 판단해서 매매하고, 신규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은 좀 더 지켜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게 대응하면은, 에코프로를 보고 대응하면은 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잠깐 기다렸다가 예. 사는 거. 포스코 퓨처임은 좀 어떤가요? 포스코 부처엠도 사실은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오고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행보하고 좀 약간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경우인데 이 종목은 또 이 종목도 잘 봐야 됩니다. 만약 이 종목이 여기를 이렇게 서서히 그래 약간 터지면서 넘어갈 듯 하면은 또 분위기가 확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에코프로 또 포스코 부처엠 정도를 자세히 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내가 매수하고 싶다면은 좀 지켜보는 게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거래가 더 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래가 죽을 때, 거래가 지금 보면은 뭐 오늘 같은 경우는 37만 주, 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33만 주, 또 50만 주 뭐 이렇게 터졌는데 이런 종목이 한 20만 주 정도 이렇게 거래가 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위치가 이게 밑에서도 가능성이 있고 약간 밑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그게 저점이지 않겠나. 그리고 이 종목도 좀 지켜보는 게 맞습니다. 현재는. 네. 차라리 사고 싶다면은 이렇게 약간 위쪽에서 사는 게 맞습니다. 정고점 뚫고요. 완전 뜯기 전이라도 이런 위치에 사는 게 맞고 현재는 좀 지켜보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거래가 죽잖아요. 그러면은 매물대가 있는 데서 거래가 죽는다는 것은 위로 안 가겠다는 뜻이고 하락하겠다. 이렇게 신호로 보면 됩니다. 네. 현재는 약간 조금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보유하고 싶은 사람들은 사고 싶은 사람도 기다려보라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거래량이 한 20만 주 정도 이렇게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좀 줄은 것 같네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약간 밀립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 그 증권사 리포트를 보니까 그 첨보가 예. 급락을 했다가 또 좋게 보는 증권사 리포트들이 많더라고요.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예. 첨보는. 자, 정보는 실적이 안 좋아. 이렇게 밀리잖아요. 그럼 주가라는 것은 이렇게 밀리가, 이렇게 가다가 지금 못 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주가가 이렇게 밀리면은 진짜 그렇다고 하면은 좀 더 깊이 있게 좀 알아보는 게 중요하죠. 그렇다면은 보통 이렇게 시총이 이렇게 큰 회사들은 1조 한 9천억 됩니다. 그죠? 이렇게 시총이 좀 큰 경우는 기관이나 외국인들 펀드 또 이런 데서 이 종목을 잘 분석해서 진짜 저평가가 되어 있다면은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 많이 밀렸기 때문에 수급을 보고, 수급을 보고 좀 이렇게 매매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주고, 수급이 이런 종목은 수급 들어오는 거 보고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 뭐 실수 안 할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현재 거래량이 한 지금 2만 주, 또 4만 주, 3만 주, 자,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보면은 한 1만 주 정도 거래가 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들어가면 되죠. 현재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기업도 막 그 아까 말씀해 주신 실적 같은 것도 보고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예, 이제 2차 전지는 실적이 잘 이렇게 이런 거 보고 분석이 안 됩니다. 자, 2차 전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이것을 보면 기업 계획, 기업 분석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분석이 됩니다. 그러나 보면 이게 매출이 뭐 1,500억, 2,700억, 작년에 3,200억, 올해 3,400억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1분기는 121억, 그죠? 121억. 그리고 추정치는 현재 보면 372억 돼 있잖아요. 네. 올해 추정치. 네. 그럼 현재 시총이
1조 9천억. 자, 이렇게 해서 약간 실적은 올해 그만큼만 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이런 종목, 이 종목 안 하죠. 차라리 그나마 에코프로 이렇게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또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럼 정보 같은 경우는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이 만약에 좋아진다면은 기관하고 외국에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종목은 굳이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은 안 해도 됩니다.